청주를 중심으로 이해일보의 경력과 정책, 성격, 살아온 가정, 주변 인물, 선거운동 뒷얘기까지 다양하게 유권자들에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장서비는 페이스북에서 2주 만에 2,600명이 넘는 이용자와 친구를 맺고 밴드와 유튜브 등 다양한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넘나들고 있다고 합니다. 충북 메이커스 TV 경철수입니다. 예, 어떻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 자료된 준비된 자료 영상을 좀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좀 후보들마다 제각각 이색적인 자기 얼굴 알리기에 이제 노력하고 있다는 좀 소식을 좀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우리 충청 뉴스라인 준비된 소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청주시가 미세먼지 특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일부터 출석 요구 관련해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앞서서 청주시가 이제 증인과 참고인 채택에 55명 가량을 화면에서 자꾸 벗어나요. 가량을 이제 요구를 하려고 이제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승훈 전 청주시장 그리고 윤재길, 이범석 전 부시장 등의 출석 요구를 하려고 하는데요. 법적으로는 강제성은 띄는 거는 없습니다. 하나 이제 지방자치법 시행령 43조에 의견 진술 요구는 늦어도 현지 확인, 서류 제출일, 출석일 등 3일 전에까지 의장에게 제출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또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이런 게 돼 있으나 의무나 강제성은 정말 아닙니다. 그래서 과연 자리에 참석할 것이냐 하는 이렇게 불만 아닌 불만들이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 이유가 왜 출석하게 됐냐 하면은 최근 금강유역청이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ESG 청원의 폐기물 소각장 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를 동의를 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민들이 반발이 컸었고,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이승훈 전 청주시장 재임 시절 당시 오창지역 환경 개선 업무 협약을 직접 진행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게 최대 화두로 올해 다시 떠오를 것 같아서 이번 미세먼지 특위 앞으로 더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이렇게 짧게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청주시에서 백제 유물 전시관이 이제 청주 문화원에서 이제 수탁을 받고 있었는데요. 지난해 말에 이제 직영 운항 체제로 전환을 하면서 학예 연구사 한 분이 이제 부당 해고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지난 13일에 기자간담회도 열어서 임용 계약서, 연봉 계약서, 근로 계약서들을 봐도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서 사대보험 처리까지 이렇게 보이면서 증거 자료를 냈지만 청주시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전시관은 시 소유지만 수탁기관이 관리와 운영권을 보장하고 사무를 위해 수탁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을 한 것뿐이지 이제 직영체제로 운영됐기 때문에 우려하는 권위에 전혀 상관없는 부분이다라고 이제 해서 법적인 검토도 마쳤다는 얘기도 좀 들었는데요. 또 이와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짤막하게 전달을 좀 하면서 지난 10일이죠. 정의당 이현주 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라고 했는데 이제 집행부와 이제 청구의회와의 관계에서 어떤 해결 방안이 또 나올지 다시 한번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청주시 매봉공원이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 비공개를 왜 하냐? 충북도 행정심판위가 공개 결정을 했는데 왜 할 수 없는 거냐? 왜 공개를 하지 않는 거냐에 대해서 이거 꼼수 아니냐라고 해서 논평을 내기도 했는데요. 시행업체는 공개 관련해서 집행정지 청구까지 내면서 더욱 논란은 짙어졌습니다. 매봉공원 지키기 주민대책위원회는 13일 날 보도자료를 통해서 네, 두 개의 평가서를 공개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다라고 해서 이거는 잘못된 것이라고 해서 지적을 좀 했는데요. 6월 30일까지 공개하지 않겠다면 않겠다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불상사스럽다 하는 이런 얘기도 좀 했습니다. 청주 매봉공원 지키기 주민대책위 같은 경우는 이제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무력화시키는 거라고 좀 지적을 했습니다. 네. 사실 이미 공개하라고 결정을 내린 사안에 대해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내 가지고 결국 시간을 끌고 있다. 이거는 이제 그 환경영향평가서나 교통영향평가서가 부실했다는 것을 좀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다. 자기가 인정하는 꼴이다라고 이렇게 좀 지적을 했고요. 그래서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이제 결정에 대해서 해당 업체가 받아들일 수 있게끔 끝까지 좀 신경을 좀 써달라는 얘기인데 사실 그 이상 뭐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청주시하고 해당 업체에 관련 청구 소송을 좀 취하하라 이렇게 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또 이어서 좀 제가 전달을 해드릴까요? 어떻게? 예. 지역에 이제 사회로 총선을 얼마 남겨놓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좀 정치권의 빠른 변화라든지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범보수 통합, 뭐 흔히 예전에 이제 반문연대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어제 드디어 자유한국당과 그리고 새로운 보수당 그리고 전진당이라고 하죠. 줄여서 전진당이 합당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합당된 당의 명칭은 미래 이제 통합당인데요. 미래 한국 통합당이라고 했다가 한국을 빼고 미래 통합당으로 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 어제 미래 통합당 그 출범식 선언식을 했고요. 이제 서울을 비롯해서 차차 이제 어떤 이런 합당 관련된 창당식 합당식을 좀 가진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반가운 소식을 좀 전해드리면 정우택 국회의원이 이제 어제 열린 4차 그 전국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전국위원회 위원장의 만장일치로 선임이 됐다고 합니다. 그 당원 21조 1항에 따라서 제자기원 과반수 이상이 참석한 4차 전국위원회를 열고 정의원을 만장일치로다가 의장으로 이제 선출했다는 거고요. 이 전국위원회가 이제 어떤 기구냐면 당원 당규상 전당대회 소집이 곤란할 경우 전당대회 기능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국의 총회를 통해서 당원들의 의견을 묻지 못할 경우는 이 전국위원회에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중요한 시기에 의장을 맡았다라는 것은 역시나 이제 중체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정 의원은 이제 수락 인사말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민생과 경제는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까지 무참히 훼손이 됐는데 이번 4.15 총선에서 지역구인 청주 상당뿐만 아니라 전국 필승을 위해 의장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이제 소감을 밝혔습니다. 뭐 이 전국 필승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청주 4개 선거구 당초 얘기했던 대로 좀 탈환을 하겠다. 그리고 또 상당부는 수정을 하겠다라는 이제 견해를 그대로 피력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앞서 아마 보도자료는 동시에 냈는데 좀 늦게 내가지고 저희 충북메이커스에서 먼저 보도를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흔히 말하는 이제 바른미래당에서 또 탈당하면서 분파돼서 나온 안철수 신당이라고 했다가 가칭 이제 국민당으로 이제 당명을 바꾸려고 했는데 역시나 국민새로당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불가하다라는 이제 선관위의 판단에 따라서 결국 당명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뭐 지금 당색도 오렌지색이냐 아니면 주황색이냐 해서 민중당하고 서로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좀 서로 왈가왈부 서로 좀 갈등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흔히 말하는 안철수 신당 또는 국민당 이제 다 이제 명칭을 쓸 수 없게 됐는데요.
사실 정민당이라는 이제 명칭도 좀 얘기가 있었고요. 어제 사실 관계자하고 제가 통화를 좀 했는데 곧 새로운 당명을 좀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결정되는 대로 선관위로부터 좀 의견을 구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간에는 이제 이런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관리 업무 외에 너무 좀 포괄적으로 많은 부분을 좀 관여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정권 줄서기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건 다양한 시각이 있다는 거고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흔히 아직 당명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안철수 신당을 얘기를 한다면 이 안철수 신당의 지역 출신들이 주요 당직에 요직에 전진 배치했다는 소식도 이제 함께 전해드리면요. 저희 충북메이커스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안창현 그 전 바른미래당의 충북도당 수석부위원장이었었죠. 그리고 서원 당협위원장이기도 했었고요. 그 안창현 씨가 요번에 그 안철수 신당의 이제 창당 준비위원회죠. 창준이의 언론 홍보 대책위원장이 됐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역시나 대변인의 지금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의원이죠. 현재 아직 당적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김수민 국회의원이 대변인을 맡았고요. 그리고 치과의사로 잘 알려진 정수창 전 바른미래당 흥덕 지역위원장이 역시나 보건복지위원회 분과위원장을 이제 맡았다라는 이제 소식입니다. 어쨌거나 이제 안철수 신당이 이제 순조롭게 창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안철수 신당의 창당 준비위원회 창준위의 지역 출신들이 주요 요직 당직에 전진 배치됐다는 소식을 좀 전해 드리고요. 역시나 이제 미래통합당이 이제 슬슬 워밍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이제 선언을 했고 이제 곧 합당식 창당식을 가질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역시나 요번에 이제 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 미래한국당 이제 비례 정당이죠. 이제 미래한국당도 선관위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았다는 거, 이제 정식으로 이제 흔히 말하는 옛날 자유한국당의 비례 정당이라고 하죠. 미래한국당도 이제 선관위로부터 문제가 없다, 당명을 써도 좋다, 이렇게 좀 허가 나왔다는 소식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그 밖의 소식을 또 하나 좀 전해드리면, 자세한 내용은 저희 충북메이커스 TV나 충북메이커스 인터넷 신문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 일부 보도됐던 내용들인데요. 지역에서 좀 관심 있게 보도 안 됐던 부분들을 좀 추가적으로 전달을 해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제 손학규 대표가 이제 측근들마저도 다 떠나고 그러면서 이제 외롭게 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손학규 대표가 이제 사실 여러 가지 당원들과 약속 좀 안 지키고 흔히 말하는 이제 당원 단계에 있는 최고위원들이 거리시 뽑고 또 뽑은 최고위원들을 중심으로 한 당무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실 최고 확정짓는 이런 과정 없이 지금 3당 합당을 좀 추진하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한신당과 민주평화당이거든요. 예전에 다 이제 바른미래당 분파되거나 민주당에서 분파되어 나간 정당들인데요. 손학규 대표는 나름 이 3당 합당에서 충청권과 수도권을 교도부로 호남권까지 진출하는 전국 정당을 한번 좀 만들어 보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손학규 대표의 이제 속내와는 다르게 좀 반발 움직임들이 적지 않고, 또 흔히 말하는 이제 정동영, 박지원, 그다음 손학규 대표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런 정치 원로들은 뒤로 일선에서 물러나서 원로 자문 역할을 하고 새로운 정치 신인들을 전면에 배치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의견들이 나왔는데, 손 대표가 이걸 또 받아들이지 않아서 좀 그렇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또 손학규 대표 측근을 통해서 들은 얘기로는 역시나 당비 문제가 이제 결부돼 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 그 당비 얘기는 이제 뭔 얘기냐면, 대한신당과 민주평화당이 분파돼서 나간 이후로 사실 저도 전해 들은 얘기지만 당비가 그야말로 올인됐답니다. 이제 올인됐다고 합니다. 이제 없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선거를 치르려면 당비가 필요한데, 아무래도 이제 교섭단체에서 이제 그 당원들이 또는 현직 국회의원들이 이제 탈당을 했지만, 그래도 아직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곡간이 가득 쌓여 있는 이제 뒤주가 쌓여 있는 바른미래당의 이런 지금 당비 적립금을 가지고 선거를 치를 수 있기 때문에 대한신당이나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는 이제 통합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하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손학규 대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양보를 하지 못하는. 근데 손 대표가 양보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칫하면 전국 정당을 만들고 싶은데 곳간에 있는 쌀만 퍼주고 이선에 물러났을 경우 자칫 수도권과 호남, 그러니까 충청권의 발언은 약해지면서 호남 정당으로다가 이렇게 전락하는 이런 일이 발생할까봐 쉽게 물러나지 못한다. 이제 이런 의견을 좀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의 서로 입장 차는 있는데 공평하게 균형 있게 양쪽 의견을 좀 전달을 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이렇게 좀 사회로 총선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정치적 움직임이라든지 또는 이런 여러 가지 좀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저희가 30분 방송을 하는데요. 이제 25분 정도 됐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좀 해보려고 방송하다가 일어나가지고 뭐 자료 영상들 좀 보여드리려고 이어폰을 좀 빼다 보니까 이제 뭐 약간 음성 사운드 혹시 안 들어간 곳이 있다라는 양해 말씀 구하고요. 앞으로 방송 좀 사전에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좀 잘 전달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앞서 정리를 해드렸기 때문에 자료 영상만 보셔도 이해는 하셨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우리 충청 뉴스라인이 지난 한 주 준비한 소식이 있기 때문에 바통을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충북 메이커스에서 지난 한 주 좀 정리한 소식은 여기까지 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예, 총선 이야기가 나와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대 정의당 국회의원이죠. 비례대표인데 뭐 이런 이야기를 청주 상당 출마를 공식 선언했는데요.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례대표가 진짜 이제 유권자들의 표를 받아서 이제 진입하는 그런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노회찬의 꿈을 상당 지역에서 현실화시키고 싶다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요. 그러면서 기득권 정치를 타파하고 뭐 안전복지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도 좀 꺼내시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이제 지역 공동체에 깨어있는 시민 정신, 살아있는 안전과 복지 보장된 지역 공동체 뭐 이런 뭐 깨어있는 시민 정신에 살아 움직이는 상당구를 만들겠다고 이제 전체적인 배경은 그렇게 말을 했고, 국회 입성을 해야지만 한 발짝 더 가야지만 본인들이 이제 해야 될 말을 할 수 있는데 뭐 도와달라 뭐 이런 얘기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보 정당의 새 역사를 쓰기 위한 변화와 어떤 갈망들에 주민들의 부응하는 지역 정치를 만들어 가겠다는 이런 혁신의 의지를 좀 얘기를 좀 했는데요. 김종대 의원이 요즘이 아니죠. 과거부터 계속 국방위원이기도 하고 국방 뭐 관련된 전문이기도 합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 김대중 정부 시절이나 이제 노무현 대통령,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 시절에 청와대 국방 보좌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방 보좌관을 하셨고요. 근데 이제 뭐 나름 위기 의식을 느끼셨는지 몰라도 현역임에도 불구하고 조기 등판을 하시면서 출마 이제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뭐 사실 이미 출마하는 건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고요. 그렇죠. 예. 또 현역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청에서 조기 등판한 이제 박덕흠 의원도 동남 사군에 이제 박덕흠 의원도 계시죠. 근데 이제 나름 이제 그 어려운 선거전이 될 거라는 좀 생각이 드는 거는 정의당이 사실 그래도 인기가 좀 있었습니다. 당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도 사회적 약자이라든지 이런 소수자들을 대변을 했었고요. 그리고 정책도 상당히 좀 참신하고 좋았거든요. 뭐 지금도 안 그렇다는 건 아닌데 문제는 이제 그 사이에 뭐 여러 가지 선거법 개혁이라든지 공수처법 통과를 이런 과정 속에서 사실 더 이상 이제 어떻게 보면 정의롭지 못하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그리고 민주당의 어떤 이중대라는 이런 좀 지적을 많이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은 오명을 쓰면서 심상정 대표가 끊임없이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정당 지지율이나 이런 것도 얻어내는 것도 쉽지 않을 거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김종대 의원은 이제 나름 위기의식을 느끼고 계신 것 중에 하나는 사실 산토끼 잡는 문제가 아니라 집토끼 문제에도 지금 어려운 사정에 좀 빠지는 걸 잘 알고 있거든요. 말하자면 지금 어떻게 보면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고
본선에 진출해가지고 이제 경쟁자도 지금 5선에 도전하고 뭐 원내대표까지 지낸 이제 정우택 의원이 이제 떡 버티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윤곽근 이제 전 대구고검장하고 이제 경선을 치러서 후보가 확정이 되겠지만 이제 그런 상황이고 또 거기다가 이제 민주당 후보들도 적잖게 이제 힘 있는 후보들이거든요. 집권 여당의 힘 있는 후보론도 또 내세우고 있고요. 근데 이제 본선도 어려울 텐데 지금 예선전 없이 이제 본선으로 가시겠지만 지금 얘기는 뭐냐면 이제 내부에 지금 여러 가지 좀 김종대 의원의 리더십 위기에 좀 몰려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당원들이 전직 주요 당직자들이 당비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보면은 그 김종대 의원의 이제 비서관이 비서관 해명대로라면 이제 그 당비 횡령이나 유용 등 이런 부정행위는 아니고 자기는 부실을 지적했다. 당비를 제대로 관리 못한 부실을 지적한 건데 횡령이니 유용이니 뭐 이렇게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저도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 게시판에 올린 글이나 이런 거는 분명히 부실을 지적한 게 아니라 이제 뭐 2천만 원이 어떻고 7천만 원이 어떻고 막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 좀 명예훼손으로다가 김종대는 피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어쨌거나 내부 갈등. 왜냐하면 이제 선거라는 것은 본선에 가면 이제 조직 싸움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선거구가 달라도 제각각 다 힘이 돼주고 선거운동원이 돼줘야 되는데 과연 김종대 의원이 외로운 싸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 우려도 들거든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려면 내부 집안 단속부터 해야 되고 또 집안 내 갈등부터 반목이나 질시 화해 이런 거를 화해를 통해서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나름 위기의식 때문에 조기 등판 개념으로다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공식 출마 기쟁을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안쓰럽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사실 뭐 김종대 의원이 이제 방송 출연도 많이 하고 인지도도 많이 끌어올리고 그랬는데요. 저도 전화번호를 알고요. 그래서 오고 가면서 마주쳤을 때는 상당히 나름 겸손해 보이시고 그러긴 한데 확인 취재를 하려고 전화를 하면 전화를 잘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같은 어제였나 어제 그저께도 도청 기자회견장에서 어제 그저께인가 보네요. 마주쳐가지고 제가 전화 연락이 잘 안 된다고 말씀드렸더니 당신께서 바쁘실 때만 전화하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통상적으로 부재중 전화가 찍혀있으면 늦게라도 한 번씩 전화를 주시는 게 다른 분들이거든요. 좀 그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전화도 없으셔가지고 뭐 좀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어쩌거나 반론의 여지나 기회 뭐 당사자들한테 직접 의견을 듣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쩌거나 뭐 우리 김종대 의원이 뜻하신 바가 있으니까 사실 당초는 원래 4개 선거구에 다 후보를 적어도 내겠다. 뭐 처음에 얘기할 때는 8개 선거구까지 다 내겠다 하셨는데 지금 본인을 비롯해서 도의원 재보궐선거, 청주 10선거구하고 영동 1선거구 두 분만 지금 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당내에서도 지금 그와 관련해서 상당히 좀 불만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듣기로는 예전 같은 경우는 현직 국회의원이 있거나 누구 하나가 나가면 서로 품앗이를 통해서 선거운동도 도와주고 당에서도 좀 선거 활동비도 좀 지원하고 그랬나 본데 이번에 뭔지 몰라도 그런 것도 잘 좀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이 여러모로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김종대 의원이 공약한 이제 지방의회, 기초의회, 광역의회 그리고 이제 국회까지 이런 삼각편대 구성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쨌거나 그런 기획을 하셨고 또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뭐 좀 나름 응원하겠습니다. 근데 뭐 좀 감히 그래도 그냥 조언을 좀 드린다라면 내부 집안 단속부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역시나 서로 뭔가 오해가 있다라면 서로 화해하고 푸는 일부터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전쟁이 나면은 어쨌거나 집안의 갈등은 어느 정도 좀 미뤄두고 서로 화합하는 게 관례거든요. 근데 정의당이 사실 진보정당이고 혁신정당인데 최근에 들어서 전혀 그런 모습을 못 보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미 제가 확인처에서 확인한 바로는 금이 갈 대로 가서 아마 회복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죽했으면 소송전까지 갔을까 싶은 생각까지 드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래서 좀 잘 좀 원만히 해결해서 얼마 남지 않은 사회 정도는 잘 치렀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나머지 소식 전해주시죠. 예. 네. 김종대 의원이 이때는 이렇게 출마를 하면서 제가 관심 있게 유심 있게 또 물어보기도 하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간에 향후 3년 내에 항공우주 테마파크를 뭐 공군사관학교 내 뭐 이제 파크 사업을 전력을 다하겠다고 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포럼도 있었는데 그 항공 포럼 관련해서 이제 나기정 전 성주시장이죠. 그 이제 뭐 민선으로도 한번 하셨고 그런 분이 같이 함께 하셔서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제가 관심 있었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제가 항공에 관심이 또 많았고 준비를 했던 사람으로서 좀 그 플랜은 정말 뭐 칭찬해드릴 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얘기를 좀 한번 꺼내드고요. 사실 그 부분도 저희 충북 메이커스가 기획에 되면 네. 이제 취재를 통해서 보도를 할까 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말씀을 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원래 그 저기 F-35A와 관련해서 이제 전력 증강을 하면 전력 자산이기 때문에 그거와 맞물려서 이제 민군 MRO 단지를 이제 복합 단지를 조성하자는 게 이제 그 이제 국방위원회 전문가라 나름 그분의 전문가라 김종대 의원 얘기를 하신 건데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고 제보받은 게 하나 있는데 우리 김종대 의원은 사실 당초 로키드 마틴사의 그 F-35A 도입을 좀 반대했던 분 중에 하나였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히려 프랑스 쪽에 있는 뭐 업체 이름까지는 제가 밝히지 않겠는데 다 가지고 있는데 자료는 그쪽을 찬성을 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결정이 되고 나서 방향을 틀으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미 이제 SNS를 통해서는 이제 김종대 의원과 관련해서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글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얘기 들으니까 이미 전문가이기 때문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지역 유권자들을 좀 기만하고 속인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뭐냐면 애시당초 이런 전략 자산과 관련해서 정비창이 일본이 이제 F-35 도입 기수가 저희 대한민국보다 많답니다. 그래서 로키드 마찬가지나 이런 데서 그 흔히 말하는 이제 이 정비창을 정해놓고 이제 그 수출을 한답니다. 그리고 계약을 한답니다. 계약 조건에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희 이미 대한민국에는 이제 카이부터 경남부터 산천부터 시작해서 이미 정비창이 다 있다는 겁니다. 이제 김포도 있고 그래서 그 김종대 의원이 말한 것처럼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이미 알고 있었을 거라는 지적이거든요. 이제 이미 정비창이 있고 전략 자산이기 때문에 기술 유출이 꺼려져서 그런 정비를 할 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이제 확인해 본 바로는 부품을 교체하는 시기고 이제 그러니까 수명이 다 되면 램프 불이 들어와 가지고 부품을 교체하는 시기고 거기를 수리하는 사항이 아니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F-35 전투기는 말하자면은 그 부품이나 이런 거를 해당 제조사에서 팔아먹기 위해서 수명이 다 되면 램프가 들어와서 교체를 하게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을 가지고 정비하는 분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종대 의원이 말한 인력 창출이라든지 또는 지역의 이런 그 정비 물량을 외국에나 특히 일본에 가서 하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냐 했는데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씀인데 기술적으로나 현실적으로는 몰랐을 리가 없다는 거죠. 이제 알고 계셨는데도 그렇게 공약을 했다라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정말 몰랐다라면은 이제 스스로 국방 전문가를 자인한 상황에서 혹여라도 좀 아는 분들한테 비난의 조롱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자충수에 빠진 이제 꼴이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제가 보도를 안 하고 있는데요. 자료는 충분히 넘칩니다. 그래서 상황 봐서 판단에 따라서 보도를 할까 지금 생각 중인데
뭐 지금 말씀은 반의 반도 안 드린 거고요. 그냥 맛배기로 그냥 이런 얘기도 있다라는 걸 좀 전해드렸습니다. 계속 전해주시죠. 네. 예. 오늘 안개가 엄청 자욱한, 청주시에 엄청 자욱한 안개가 끼어 있었는데요. 이게 바로 미세먼지입니다. 청주시가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서 30% 저감을 위한 34개의 사업을 추진한다고 이렇게 밝혔는데요. 2025년까지 초미세먼지 20.1 마이크로그램 미터를 이렇게 목표로 해서 준비를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3월에 재난안전법 개정을 통해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먼지가 사회적 재난으로 이렇게 포함이 되면서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서 2016년에 비해서 오는 2025년까지 초미세먼지 PM2.5죠. 연평균 농도를 30% 이상 줄인다고 이렇게 목표를 세웠는데요. 여기에 투입되는 게 꽤 기본 계획, 충북도 대기질 개선 기본 계획에 또 이렇게 또 보면은 발생 원인 중 외부 요인이 70%인데 그 중에서 국외 43%, 수도권 및 충남 지역 27%, 내부 요인이 30%로 나타났고 청주시 내부 자체 배출원 중에 자동차가 34%, 사업장이 18%, 건설기기 12%라고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돈을 꽤 많이 투입을 합니다. 전년도 374억 5천만 원에서 149억 3,900만 원이 늘어나 523억 8,900만 원을 들여서 2020년 미세먼지 없는 맑은 청주시를 만들겠다고 사업 추진을 하게 되는데요. 뭐 여러 가지 부문이 좀 있습니다. 산업, 수송, 뭐 발전, 농업 생활 부문, 뭐 녹지 부문도 있고요. 시민 건강 부문도 좀 있고 기반 및 뭐 시민 뭐 실천 부문도 있는데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흔히 볼 수 있는 대기 오염 총량제 시행 이 부분을 좀 줄인다는 얘기도 좀 하는 것 같고요.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 그 친환경 자동차 보급, 건설기계 저공해 장치 지원, 대중교통 체계, 대중교통 활성화, 뭐 자전거 도로 사용 활성화, 뭐 이런 얘기도 좀 있고, 청주시가 같은 뭐 좀 인구가 좀 비례하기도 한다고 보는데요. 뭐 수원이나 뭐 경기권에 있는 이런 데보다 생활 쓰레기가 엄청 많다고 합니다. 인구가 뭐 거기보다 조금 현저히 조금 떨어지기도 하는데요. 3% 줄이기 실천 운동을 펼치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앞으로 인식을 어떻게 바꿔 나가느냐의 청주시의 행정적인 어떤 홍보들이 관건인 것 같은데 이건 좀 지켜봐야 되겠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가정용 전옥스 보일러의 보급을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좀 특이한 거기도 한데요. 생분해성 친환경 필름 재배 사업을 추진해서 농업 생활 부분에서 좀 확대를 좀 해보겠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그 미세먼지 저감 사업 정책의 일환으로 해서 지난해 12월에 1600여 명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좀 벌이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또 지난달에는 반기문 위원장이시죠. 국가기후 환경회의 반기문 위원장이 청주를 방문을 해서 시민 대표 환경단체 산업계 뭐 관계자들이 이제 타운홀 미팅을 통해서 좀 해결책을 정부에 건의를 해보겠다 이런 얘기도 좀 하면서 의견 수렴을 통해서 의견 수렴을 좀 했죠. 건의한다. 네. 그래서 그런 얘기도 좀 들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게 건강적인 게 환경적인 게 가장 최대 이슈로 항상 부각될 것 같고 청선에서도 부각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환경적인 요인들 때문에 뭐 코로나 뭐라든지 발생들이 좀 돼서 뭐 한국에는 외부에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이제 세계에서는 흔히 있었던 얘기이기도 한데 이제 한국에선 처음 이렇게 발생이 돼서 우왕좌왕하는 이런 상황들이 되고 언론에서 계속 떠들고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요. 어쨌든 이 전체적인 부분이 환경적인 것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세먼지를 위해서 이제 총선에서 어떠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좀 내놔야 되지 않겠냐 하는 좀 생각이 들어서 총선에 이제 출마하겠다는 예비 주자들한테 항상 이 부분을 물어보거든요. 구체적으로 답변을 달라. 그래야지만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자녀를 둔 그리고 자녀를 더 출산하기 위해서 어떤 뭐 복지 대책도 필요하고 이런저런 대책도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최종적으로 사람이 어렸을 때 태어나서 생을 마감하기까지 건강해야지 모든 일은 다 그거 포함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질문을 했는데요. 그동안에 총선 예비주자들 분들이 이런 환경 부분들을 잘 전달을 좀 해주셔서 공약을 잘 발표를 하셔서 정말 실현 가능한 거를 좀 얘기를 해주셔서 난 이 사람을 두고 찍어야 되겠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인식하는 그런 선거 풍토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삶의 질, 웰빙, 힐링 갈수록 사실 이런 부분이 중요시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대기 건강, 환경 이런 부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 좀 전염병이라든지 그것도 가축 전염병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를 참거를 해서 마치 영화가 현실이 되는 그래서 예전에 몇 년 전에 인기였던 감기라는 한국 영화가 다시 이제 그 인기를 끄는 이런 상황까지 됐거든요. 특히 요즘 이제 코로나 19로다가 이제 통칭이 됐는데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사실 좀 대한민국이 사실 의료 기술이 상당히 선진화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오랫동안 사스라든지 메르스 이런 방역 체계를 통해서 다져진 부분 때문인지 몰라도 여러모로 잘 대응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충북도라든지 이런 데도 잘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우려되는 부분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일본도 뭐 드디어 뭐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로 숨지는 분이 한 분 나왔다 그러는데 참 안타까운 소식이긴 한데 중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국내에서는 뭐 의심 환자 뭐 코로나로 숨진 것 같다라는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정부에서는 이제 아니다라고 좀 이제 해명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정말 아니기를 이제 바랄 뿐이고요. 혹여라도 숨기고 있다라면 이제 나중에 드러나면 더 파장이 커질 거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잘 대응하고 있다는 현재까지 잘 대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한편으로 이제 그런 생각 듭니다. 이제 저희 그 방역 당국이 워낙 철저하게 하고 또 대한민국 국민들이 예방 접종을 뭐 어렸을 때부터 수없이 맞아서 그런지 몰라도 건강한 분들은 뭐 자가 면역 치료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지금 이제 의료진들한테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병 앞에서 항바이러스 치료 없이도 이제 나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17번 환자 같은 경우는 퇴원하셨는데 그분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젊고 건강한 분들은 이제 그렇다고 얘기도 하고요. 대신 이제 노약자라든지 기저질환이 있고 병이 계셨던 분들은 이제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말하자면 젊고 건강한 걸든 아니면 노약자든 간에 자기 예방 수칙은 철저히 하시고 손 씻기라든지 기침 면제라든지 그리고 꼭 마스크 착용하시는 거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또 맹신할 부분도 아니고. 저는 이 상황들에서 그래도 기회를 맞을 수 있었다는 건 그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었다는 건 뭐냐면 마스크 착용을 한다는 겁니다. 뭐 마스크 착용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미세먼지 어떤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막을 수 있는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그런 인식 개선들을 많이 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하지만 그에 따라서 좀 마스크가 막 동이 났다 뭐 며칠 걸린다 자꾸만 그러시는데 분명한 거는 제가 먼저 이렇게 잘못 생각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비축되는 마스크는 분명히 많을 것입니다. 이거를 악용을 해서 경제적인 어떤 이익을 추구하겠다, 사익을 추구하겠다 이런 부분은 전혀 맞지 않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지금 식약처라든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계속 단속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이제 정부에서 좀 역할을 좀 강조를 하고 싶고요. 근데 다만 이제 대한민국 여러 가지 학습 효과가 있어서 잘 대응해 나가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선진 의료 기술은 이제 선진국으로 가고 있는 이미 선진국이에요. 사실 대한민국의 땅에 태어난 게 한편으로는 살기 힘들다고는 하지만 또 행복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 칭찬할 건 칭찬해야 된다고 좀 칭찬하고 싶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얘기 앞에 이렇게 서론이 좀 길긴 했는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사회로 총선을 앞두고 나서 평소 열심히 일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눈에 띄게 진짜 열심히 하신다는 거죠. 지역구 국회의원 출마자나 예비 후보자들이나 각종 공약이나 이런 것도 많이 쏟아내고 계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이냐면 당선이 되신다라면 되시고 나서 평소에도 지금처럼 이렇게 마치 위기 앞에 또는 선거 총선을 앞두고 나서 이렇게 다리품 팔고 열심히 하신 것처럼 평소에도 좀 열심히 해주시면 얼마나 대한민국 국민들이 살기 좋아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 들고요. 사실 저는
그 지금 뭐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또 소각장 문제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는데 흑일 소각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불거졌을 때 기사를 통해서 기성 정치인들에 대한 책임론을 좀 제기한 바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방향이 좀 이상하게 흘러서 사실 뭐 전 자치단체장을 뭐 당 소속이 다른 단체장을 좀 증인으로 채택하느니 뭐 또 주소를 모르니 그래서 발송을 못하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좀 아이러니한 거는 그분들이 갑자기 사라진 게 아니라 주변에 전화식의 부부잖아요. 그러면 그 부인 되시는 분도 그렇고 제가 연락처를 저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연락이 전혀 안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이제 이승훈 전 시장 같은 경우는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가족이라든지 주변 분들 통해서 얼마든지 전달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렇게 뭐 주소를 몰라서 못 보낸다, 뭐 시청 홈페이지에 띄운다, 약간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혹시 좀 뭔가 좀 정치적인 내막이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제 제가 그거 관련해서 그 위원장님한테 이영신 위원장한테 민주당 그 이영신 위원장한테 여쭤봤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해명을 하셨거든요. 이제 아니길 바랄 뿐입니다. 근데 우려하는 부분은 주변에 수소문하면 얼마든지 알 수 있을 거라는 거죠. 만약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왜 그렇게까지 보내려고 하냐면 역시나 대한민국은 이제 도달주의 원칙이거든요. 이제 내용 증명이든 등기든 간에 수신이 확인돼야지만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승훈 시장한테 전달을 했다라는 거, 전달했기 때문에 출석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그때부터 이제 판가름이 나는 거고요. 저희 충북 메이커에서 보도를 해드렸는데 만약에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 안 할 경우는 맥시멈 과태료 5천만 원까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뭐 어떻게 대응을 하실지는 잘 처리를 하시겠죠. 500인가 5천인가 좀 헷갈리긴 하네요. 아사미에서 한데 저희 충북에서 보도를 했는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뭐 지금이라도 찾아보면 되긴 하는데요. 어쩌나 하여튼 과태료 처분이 다라고 하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 500인가 보네요. 500. 네, 그죠? 500. 5천은 너무 세다. 그건 너무 세고요. 500만 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왜냐면 과태료 맥시멈이 제가 알기로는 5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을 하나 더 붙여서 얘기하는 실수를 좀 보겠네요. 어쩌나 이렇게 뭐 다 끝나셨죠? 네. 2월 둘째 주 기자TV 이렇게 늦게까지 함께 시청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더 나은 모습, 좋은 모습으로 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시청해주신 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물러가기 전에 보면 이제 여러분이 참여해주셨는데요. 심충서 대표님 같은 경우는 목소리 좋아요 이렇게 좀 응원도 해주시고 또 꽃다정이라는 이제 그 닉네임을 쓰시는 이제 별칭을 쓰시는 분은 이제 좋아요 엄지척도 해주셨고요. 이렇게 좀 이렇게 응원해주신 분들 시청자 여러분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저기 김대균 기자 인사하시죠. 네. 꽤 길게 또 왔네요. 네. 뭐 다음 이제 방송 때는 이렇게 좀 더 간추려서 네. 좀 이슈될 것들을 다 간추려서 이렇게 소식을 좀 전하도록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다음 감사합니다. 방송은 꼭 30분 이내로 다 줄일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고요. 매번 얘기를 하는데 계속 좀 방송이 좀 늘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제 이게 단순 우리 생각이 아니라 이제 시청자분들이 너무 길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밥도 먹어야 되고 또 그리고 길면은 끝까지 안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조금 그런 부분은 네. 저희가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좀 그동안 명언도 한 마디씩 남기고 끝났는데 명언 뭐 남기고 없나요? 모두들 행복하십시오. 우한 교민들이 이제 진천 선수촌 또는 아산에 진천 선수촌에 제가 실수했습니다. 진천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이죠. 임시생활시설에서 잘 머무르시고 지금 뭐 최종적으로 다시 2차 검진을 하신다는데요. 테스트 한다는데 뭐 모두가 음성 판정 나오고 건강한 걸로 나와서 15일부터 이제 오늘 14일이죠. 내일하고 내일 모레 이틀 걸쳐서 이제 충남 아산까지 다 퇴소를 하신다니까요. 거기 이제 경찰 인재개발원까지 하여튼 뭐 중국으로 뭐 그리고 우한으로 잘 돌아가셔가지고 계속 건강 유지하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뭐 솔직히 코로나 19 감염병 때문에 여러모로 이제 경제가 위축되고 이런 것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요. 사실 농협총본부 같은 경우는 농협총부를 통해서
진천 음성에 있는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도 하시고요. 지난 13일까지 했죠. 그리고 또 본부에서는 심지어는 사과, 음성 사과 배식하는 날 이렇게 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또 돼지고기가 폭락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돼지열병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요번에 이제 신종 코로나 그것 때문에 또 소비가 위축돼가지고 양돈 농가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좀 팔아주기 운동, 소비 촉진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좀 전 사회적으로 이렇게 좀 관심을 갖고 또 경제 활성화에서 노력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또 대통령까지도 좀 요청을 하고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래서 경제인들과의 간담회 이렇게 가지시면서 대통령이 충북을 진짜 많이 찾네요. 최근 들어서. 충북이 그만큼 영향력이 있나 봐요.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이 계셔서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거고 아니면 서울 수도권하고 가까워서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긴 한데 전례를 비춰봤을 때 예전에 제가 한번 이낙연 총리라든지 이런 정부 주요 인사 다녀간 거 가지고 제가 한번 얘기한 적 있잖아요. 네. 횟수로 봤을 때 엄청나다고. 뭐 다 이유가 있으니까 다녀가셨겠지만 어쨌거나 좀 나름 노력하고 계신 분도 있으니까 잘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저는 이제 우리 서민들, 그죠? 국민들 좀 뭐랄까 보다 편안하고 행복한 좀 삶을 영위했으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좀 길었습니다. 저희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